2021년 여름학기 수학적 사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의 2장 7절 미분계수와 변화율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2시간 걸쳐서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극한이라는 걸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극한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죠.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면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상수값으로 가긴 가는데 오른쪽에서 갈 때와 왼쪽에서 갈 때, 즉 우극한과 좌극한 이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점으로 갈 때 극한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극한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극한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자, 가볼까요? 어떤 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생긴 극한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자, 그러면 이렇게 쓴 극한은 리미트 아래쪽에 보면 h가 0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극한의 변수는 h입니다. 그래서 h라고 표현된 것만 움직이는 변수고 나머지는 문자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상수 취급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극한의 변수가 h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근데 이 같은 극한이 변수를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주어진 함수를 y는 fx라고 표현을 했다면 독립변수를 x로 표현한 거죠. 거기에 맞춰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극한이라는 것은 항상 구조가 같으면 같은 값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a 플러스 h라는 이 값을 x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양은 여기 분자는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바뀔 거고요. h라는 이 값, 분모에 있는 이 값은 a 플러스 h를 x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이 식을 h에 대해서 풀면 x 마이너스 a하고 같아지죠. h가. 자, 그리고 h가 0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h가 0으로 가면 x라고 놓은 a 플러스 h는 당연히 a를 향해서 가지요. 그래서 극한의 변수를 x로 바꿔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달라진 게 없으니까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극한은 같은 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극한으로 표현한 변수를 h로 표현한 이 극한과 이렇게 극한으로 표현한 변수를 x로 표현한 이 극한은 사실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편의에 따라서 어느 쪽을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두 가지를 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극한을 기호로 이렇게 쓸 겁니다. f 프라임 a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 이렇게 톡 찍은 것은, 점처럼 찍은 것은 프라임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해서 f 프라임 a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극한이 존재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극한이 존재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어진 함수 fx는 a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a에서 미분 가능이냐? 어떤 함수가 a에서 미분 가능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당연히 이렇게 생긴 극한이 존재하냐라는 것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극한을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고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예,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극한을 f'A라는 기호로 쓴다고 했어요. 그때 이 f'A, 즉 이 극한이 되겠죠.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예,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극한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값입니다. f'A를 이름을 줄 텐데요. A에서 fx의 미분계수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로 예, A에서 fx의 미분계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겠지만 A에서 fx의 여기까지는 다 같고요. 미분계수 대신에 도함수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도함수라는 것을 A에서 계산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뒤에 가서 그냥 어떤 특정한 점에서 계산한 걸 제시해 주지 않고 그냥 어떤 함수의 도함수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함수입니다. 그리고 A에서의 도함수라고 얘기하면 그 함수가 A에서 계산된 값이고요.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A에서 fx의 여기까지 역시 똑같고요. 변화율이라고도 부를 거예요. 변화율. 자, 그러니까 변화율하고 얘기하면 A라는 점에서 변화율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특정한 점에서의 변화율입니다. 즉, 그 순간의 변화율이니까 이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이에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평균 변화율 얘기를 할 텐데 그것하고는 약간 다르겠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는 주어진 함수가 어떤 입자의 위치, 예, 위치를 표현하는 그런 함수가 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A에서 fx의 속도, 예,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역시 A에서의 속도니까 그 순간의 속도예요. 그래서 순간 속도를 얘기합니다. 역시 평균 속도하고는 뒤에서 구분할 겁니다. 예,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f'A를 예, 기호는 f'A 이 극한을 이런 기호로 사용을 할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f'A를 A에서 fx의 미분계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A에서 fx의 도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A에서 fx의 변화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A에서 fx의 속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다 같은 얘기고요. 속도에 관한 것은 조금 이따가 뒤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그런데 다 똑같은 겁니다. 결국 f'A를 예, 가리키는 거고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럴 때 이 f'A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역할을 합니다. f'A는 주어진 곡선 y는 fx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게 주어진 곡선이 됩니다. 이 곡선에 점, 이 곡선 위에서 이런 점을 찾을 거예요. 직교좌표로 이렇게 표현되는 점, a, fa 예, 이렇게 표현되는 이 점에서 이 곡선의 근 접선이 있을 거고 그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요.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즉 f'A하고 같은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칠판을 잠깐 지우고 예,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곡선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럴 때 곡선 위에서 점을 하나 잡았습니다. 예, 좌표가 a, fa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고요. 그때 이 곡선에서 이 곡선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이렇게 그은 접선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접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 접선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하면
접선은 할선의 극한으로 정의를 합니다. 할선의 극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접선은 텐전트 라인이라고 하고요. 할선은 시컨트 라인이라고 하는데 할선이라는 것은 곡선 위의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든 직선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점을 P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 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이라는 것은 이 곡선 위에서 점 P와 다른 점 Q라고 할까요? Q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때 이 두 점, 곡선 위의 두 점 P와 Q를 이렇게 연결하면 직선이 하나 생기죠. 예, 이렇게 곡선 위에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할선 이렇게 불러요. 할선. 자, 그럴 때 이 Q라는 점을 P라는 점은 고정시켜 두고 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P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P와 Q를 연결한 할선도 Q가 움직이니까 예, 이렇게 Q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 할선도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럴 때 Q를 P에 아주 가까이 접근시켜요. 이것이 역시 극한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리미트를 계산을 한 거예요. 리미트 Q가 P로 갈 때, 예, 이런 극한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Q가 P로 갈 때, P와 Q를 연결해서 만든 이 할선을 기호로 P, Q,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양쪽 화살표를 할게요. 자, 그러면 Q가 움직이면 Q가 P를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갈수록 P와 Q를 연결한 이 할선도 점점 어디론가 가까이 가는 그런 직선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직선을 바로 접선이다. P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접선이라는 것은 할선의 극한이고 극한이라는 기호를 가지고 표기를 한다면 리미트 Q가 P로 갈 때 P와 Q를 연결해서 만든 직선 PQ 양쪽 화살표 이것의 극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할선의 극한이 접선이니까 당연히 할선의 기울기가 있겠죠. 그렇죠? 그 할선의 기울기도 이 Q가 P를 향해서 갈 때 이 할선 P와 Q를 연결한 할선이 점점 바뀌니까 당연히 P와 Q를 연결한 할선의 기울기도 할선이 바뀌니까 그 기울기도 따라서 바뀌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기울기가 접근해 가는 어떤 수가 있을 거예요. 할선이 접선으로 접근해 간다면. 그렇죠? 자, 그럴 때 그 극한이 되는 그 값을 바로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선의 극한이 접선이기 때문에 할선의 기울기의 극한은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예,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그렇다면 할선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P라는 점의 좌표는 A, FA예요. 그렇죠? Q는 이 곡선 위에 있으니까 이 점의 좌표를 X좌표를 X라고 표현을 했다면 당연히 Y좌표는 FX가 되겠죠. 그러니까 Q의 좌표는 X, F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P와 Q를 연결한 할선이라는 것은 A, FA라는 점 P하고 X, FX 이 좌표를 갖는 점 Q 이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든 직선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 두 점을 가지고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점의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죠. x값이 얼만큼 변했나, 예, 그 변화량분에 그때 y가 얼만큼 변했나라는 걸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렇죠? x가 x-a만큼 움직였어요. 그때 y는 fx-fa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할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x-a분의 fx-fa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q가 p를 향해서 가면 여기 x좌표는 a를 향해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a로 접근할 때
이 할선의 기울기 x-a분의 fx-fa, 예, 이것의 극한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극한으로 표현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할선의 기울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할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의 극한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조금 전에 기호로 어떻게 썼어요? 이 극한을 우리가 F'A 이렇게, 예, 기록을 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결국 F'A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교재에 예제 4번에 B번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A번은 놔두고요. 예, 우리 필요한 거, 예, 예제 4의 B번만, 예, 풀어보겠습니다. 볼까요? A라는 점에서 주어진 함수 fx, 식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fx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미분계수를 A라는 점에서 계산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호를 살펴볼까요? fx의 a에서의 미분계수, 예, 조금 전에 기호를 주었죠. 예, 이름도 있었고요. 예,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그 값을 우리가 이렇게 썼죠. f'a라고 썼죠. 자, 그럼 f'a를 계산하면 되고요. f'a는 조금 전에 역시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극한으로 정의를 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정의를 했죠. 자, 그럼 이제 이 극한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극한 계산 연습을 했는데 그대로 해보면 되겠어요. 자, 우선 분자에 있는 fa 플러스 h를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둬야 되겠죠. a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이다라는 거니까 x자리에다가 a 플러스 h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게 대입하면 a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a 플러스 h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fa 플러스 h가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fa 하는 것은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되니까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9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분자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곱항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이 a 플러스 h를 전개하면서 a제곱만 빼고 남는 것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h 제곱했을 때 a제곱 플러스 2ah 플러스 h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a제곱을 빼주면 남는 것은 2ah 플러스 h제곱이죠. 그 다음 1차항을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8 곱하기 a 플러스 h 거기서 마이너스 8a를 빼줄 거니까 예, 마이너스 8a는 없어졌어요. 그럼 남는 것은 마이너스 8h가 남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9는 같은 값인데 빼줬으니까 없어졌어요. 0이 됐습니다. 그럼 남는 값은 이렇게 남았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 첫 번째 항도, 두 번째 항도, 세 번째 항도 전부 h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h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항은 h하고 2a를 곱한 거고요. 두 번째 항은 h하고 h를 곱한 거고 세 번째 항은 h하고 마이너스 8을 곱한 거죠. 자, 그래서 h를 묶어냈으니까 분모에 있던 h하고 약분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남는 것의 극한이 되죠. 이제 2a 플러스 h 마이너스 8에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이니까 이 극한의 변수는 h고 나머지는 문자로 표현됐다고 하더라도 상수 역할밖에 안 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2a는 상수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상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예, 우리 앞에 시간에 배웠습니다.
해서 이 극한은 그냥 2a라고 쓰면 되고요. 마이너스 8 하는 것도 상수예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8에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은 그 상수 마이너스 8이다.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 항 h 이것의 극한만 계산하면 되는데 변수를 h로 표현한 것밖에 없죠. 똑같아요. x라고 표현한 거나 h라고 표현한 거나. 예, h가 0으로 갈 때 h의 극한, 네, 당연히 h가 다가가는 값 0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전체의 극한은 2a-8이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예, 교재의 예제 6번 보세요. 점 3, 마이너스 6에서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 이것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예, 조금 전에 있던 이 함수하고 똑같죠? 예, 예제 4의 B번에 있던 이 함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fx를 y라고 쓴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값을 y라고 주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 x의 2차식으로 표현됐으니까 이건 포물선의 식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포물선, 이 곡선에 이 점을 하나 잡아서 3, 마이너스 6, 여기서 접선을 긋고 그것의 식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접선이라는 것은 일단 직선이니까 여기 주어진 게 지나가는 점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이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지요. 이 기울기만 있으면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가 공식으로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울기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니까 f 프라임 여기 y를 fx라고 고쳐 놓는다면 f 프라임 하고 계산되는 값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계산한 건가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f 프라임을 이 점의 x좌표에서 계산한 거죠. 자, 그렇다면 x좌표 3을 가지고 옵니다. f 프라임 3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f'3 하는 것은 이 같은 식이니까 위에서 f'a를 계산한 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a에다가 3을 대입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a일 때 값이 있으니까 a에다가 3을 대입해 주면 2 곱하기 3 마이너스 8. 그래서 6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다 라고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f'3은 마이너스 2다. 위에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안 풀어봤다면 지금 예제 6번 같은 문제를 푼다 그러면 다시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3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접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죠? 접선은 지나가는 점 3, 마이너스 6이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공식을 바로 쓰면 됩니다. 예, 이 공식 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요. 혹시 잊어버렸으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왜 그렇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결과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갑니다.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y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는 기울기 마이너스 2 그대로 갖다 곱하면 되고요.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 3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좌표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여기 지나는 점의 y좌표 여기 곱해지는 값은 기울기고요. 여기 해당하는 값은 지나는 점의 x좌표입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6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6이 되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6하고 여기 6하고 제거하면 되고요. 남는 것은 y는 마이너스 2x
해서 정리하니까 식은 y는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예제를 제가 따로 몇 개 가져왔습니다. 예, 교재엔 없는 예제고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점 1,1에서 포물선 y는 x제곱 이것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가볼까요? 지나가는 점에 x좌표가 1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 식을 y는 fx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예, f 프라임 1이 되겠죠. x좌표 가지고 와서. 그렇죠? 자, 그럼 f 프라임 1 하는 것은 우리 정의한 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렇죠? fx는 식이 여기 있습니다. x의 제곱이죠. 그렇다면 1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은 x에다가 1 플러스 h를 대입할 거니까 1 플러스 h의 제곱이지요. 그렇죠? 1에서의 함수값은 x에 1 대입하면 1의 제곱이지요. 예, 이제 계산하면 되겠어요. 1 플러스 h의 제곱 전개할 때 1의 제곱 있으니까 빼면 없어지고요. 남는 거는 2h 플러스 h의 제곱이 남았죠. 그렇죠? 자, 그럼 위에 있는 분자를 정리합니다. h가 적어도 하나씩은 곱해져 있어요. 첫 번째 항도, 두 번째 항도. 그렇다면 h 묶어내고요. 묶어내면 거기에 2 플러스 h를 곱한 거죠. 첫 번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h. 그렇죠? 그러면 이제 h 묶어낸 것하고 분모에 있던 h하고 약분이 됩니다. 남는 것의 극한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극한은 남는 것 2 플러스 h에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이에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극한 법칙을 쓰면 됩니다. 상수 함수 2의 극한은 그 상수다 2라고 쓰면 되고요. h가 0으로 갈 때 h의 극한은 0이다. 다가가는 값. 그렇죠? 자, 그렇다면 2하고 0 더하면 2가 되죠. 그래서 답은 2가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접선에 대한 정보를 다 얻었어요. 예. 지나가는 점은 1,1이고요. 그리고 기울기는 f'1로 계산을 해봤더니 2가 됐어요. 그렇죠? 예,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가 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예, 아까처럼 공식을 써볼게요.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y는 하고 정리하면 2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플러스 1,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 해서 y는 2x 마이너스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제가 한 문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점 3,1에서 쌍곡선 y는 x분의 3 예, 이것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예, 똑같은 모양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나가는 점은 x좌표가 3입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이 y라는 값을 fx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f'3이 되겠죠. 그렇죠? x좌표에서 계산하면 되고요. f'3은 정의하기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그렇죠? 예, 이제 함수의 식 x 대신에 이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x에다가 3 플러스 h를 대입하면 3 플러스 h분의 3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3분의 3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3분의 3 하는 것은 약분하면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분자를 정리할 수 있고요. 분자를 3 플러스 h분의 하고 통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분자는 3 플러스 h분의 여기 왼쪽에 있던 항은 3이었고요. 분자가 오른쪽에는 1이었으니까 분모를 3 플러스 h라고 바꿨다면 분자도 3 플러스 h라고 써줘야 1이 되죠.
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h. 자, 그럼 여기서 계산해 볼까요? 3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치우고요. 남는 거 마이너스 h만 남았죠? 그래서 여기 분자는 3 플러스 h분의 마이너스 h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값하고 분모에 있는 h하고 약분을 합니다. 그렇죠? 예, 약분해서 치우면 전체는 3 플러스 h분의 마이너스 1이 남았죠. 그렇죠? 그럼 남는 것의 극한이니까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역시 극한 법칙을 써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분모의 극한을 계산하고요. 분자의 극한을 계산해서 각각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렇죠? 영한이 값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자, 그런데 h가 0으로 가면 분모 h가 0으로 가니까 여기 3 플러스 h는 3을 향해 가요. 0이 아닌 값이죠? 그렇다면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분자는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극한,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마이너스 1 그대로 써주면 되지요.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또 한번 연습해 봅니다. 주어진 접선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점이 3,1이고 기울기는 f'3을 계산해서 얻은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인 직선이다. xy 평면에 있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직선의 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다시 한번 연습해요.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다. 어렵지 않죠? 네,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y는 하고 정리하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3이 곱해졌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이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플러스 1로 바뀌지요. 두 개를 더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y는 하고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접선이 지나가는 점, 즉 이 점에서 접선이다라고 얘기해주면 지나가는 점은 당연히 그 점을 선택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울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을 연습을 해본 겁니다.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그런데 기울기는 f 프라임 x좌표.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속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어떤 물체가 운동 방정식,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을 표현한 함수가 이렇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 운동 방정식이 S는 FT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 운동 방정식을 따라서 어떤 물체가 직선상을 움직인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S라는 이 값은 앞에서는 Y는 fx 이렇게 표현했는데 Y 대신에 S라고 썼고 X 대신에 T라고 쓴 것밖에 없어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항상 구조가 같으면 같은 겁니다. 예, 여기서 표현한 S라는 것은 시간 T에서 여기 독립변수 T는 시간을 표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T에서 물체가 원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라는 걸 표기를 할 텐데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로 원점으로부터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로 표기할 거예요. 즉 방향을 주어서 표기를 할 거예요. 그때 그 방향이 있는 그 거리를 우리는 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S는 어떤 물체의 시간 t에서의 변위를 표현하는 함수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표현한 그 함수를 우리는 그 물체의 위치 함수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위치 함수. 자, 그렇다면 함수가 위치 함수로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예, 그럴 때 아까 얘기했던 우리 접선의 기울기 역할을 하는 값이 있었죠. 미분계수. 그 미분계수라는 것을 이제 그 점에서의 속도다 이렇게 부를 거고요. 할선의 기울기가 있었죠. 그 할선의 기울기. 그 곡선 위에서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시간의 구간이 생기겠죠. 예. 그때 그 할선의 기울기를 그 시간 구간, 그 시간 구간에서의 주어진 이 위치 함수의 평균 속도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용어만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 값은 t가 여기는 a 플러스 h고 여기는 t가 a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움직인 구간은 a부터 a 플러스 h까지 구간이겠죠. 그렇죠? 예, t가 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럴 때 여기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것은 우리 조금 전에 봤었죠? 할선의 기울기였죠? 그렇죠? 예, 이게 할선의 기울기였습니다. 예, 할선의 기울기 역할을 했던 이 값을 주어진 함수가 위치 함수인 경우에는 예, 평균 속도다 이런 용어로 부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평균 속도 그냥 할선의 기울기하고 다른 건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할선의 기울기의 극한, 즉 접선의 기울기죠.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 값을 우리가 기호로 f'A 이렇게 썼었죠. 그렇죠? 예, 이것을 이 함수가 위치 함수고 예, 그 위치 함수에 대해서 이 f'A 미분계수를 계산한 이 값을 위치 함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velocity라는 뜻으로 BA라고도 쓸 거예요.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f'A하고 BA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죠? 같은 이 극한이죠. 예, 이것을 시간 A에서 속도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시간 A에서라고 했으니까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순간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는 순간 속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용어를 도입을 했어요. 평균 속도라는 것은 할선의 기울기 역할을 하는 값이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순간 속도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 역할을 하는 값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미분 계수와 같은 값입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냥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이 평균 속도라는 이 값은 그냥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이 똑같은 값을 계산했다면 예, 우리는 평균 변화율 이렇게도 부를 거예요. 평균 변화율. 예. 또는 우리 미분계수 역할을 하는 값, 접선의 기울기 역할을 하는 값, 이 위치 함수에 대해서는 순간 속도라는 용어로 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값, 예, 이것은 순간 변화율, 그냥 일반 함수에 대해서는 순간 변화율, 예, 이렇게도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우리 시작할 때 변화율 얘기했었죠. 변화율, 미분계수, 속도, 그걸 전부 A라는 점에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예,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VA라는 것은 미분계수였으니까 예, 주어진 함수 S는 FT 이 함수에 그래프 위의 점 A, FA 이 점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은 거죠. 미분계수였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할선의 기울기라는 값도 있었죠. 그 할선의 기울기를 우리 미분계수 얘기할 때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값을 예, 극한의 변수를 h가 0으로 갈 때 하고 표현하기도 했었고 x가 a로 갈 때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바꿀 수 있겠죠. x가 a로 갈 때라는 것은 여기 x를 t라고 썼으니까 x 역할을 그렇죠. 그렇다면 t가 a로 갈 때 하고 바뀌겠죠. 예,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할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t-a분의 ft-fa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의 극한, t가 a로 갈 때의 극한, 리미트 t가 a로 갈 때 t-a분의 ft-fa. 예, 이게 똑같이 f'A 이렇게 표현하는 값이 되겠죠. 그렇죠? f'A. 예,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함수가 특별하게 어떤 물체의 위치 함수라고 하면 이것을 VA, velocity란 뜻으로 VA 이렇게도 쓴다.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예, 주어진 함수가 특별하게 어떤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함수다. 그렇다면 예, 미분 계수 역할을 하는 f'A라는 것은 그 점에서의 속도, 순간 속도라고 부른다.
그런 용어로 부른다. 예, 이런 얘기가 된 거고요. 그때 그 극한이 되는 그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값, 하일선의 기울기 역할을 했던 값, 그 값은 평균 속도라고 부른다. 주어진 그 시간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속도를 한번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다뤄보겠습니다. 예, 예제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공이 지상 450m 높이의 CN 타워의 전망대에서 떨어진다고 하자.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예, CN 타워라는 것은 캐나다에 있는 탑 이름이고요. 예, 그 탑 위에 전망대에서 떨어뜨렸다. 자유낙하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떨어뜨렸으니까. 예, 그럴 때 5초 후에 공의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5초 후다라고 했으니까 떨어뜨리는 그 순간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간이 5초 흘렀으니까 초 단위로 쓴다면 t가 5일 때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의 속도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 순간의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미분계수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 땅에 떨어질 때 공의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땅에 떨어지는 시간을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서 미분계수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CN타워가 있어요. 이렇게 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공을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럴 때 공이 이렇게 자유낙하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때 이 타워의 높이가 지상에서 450m 된다라는 가정을 해준 거죠. 그렇죠? 예, 여기 아래쪽이 이제 지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예, 떨어뜨린 이 시점에서 시간 t가 지났을 때, 그때 공의 위치가 있겠죠. 그 공의 위치를 s라고 표현을 하고, 그걸 함수로 ft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예, 우리 중력 가속도는 g라고 쓰고요. 중력 가속도 g는 9.8이다. 예,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9.81 얼마 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뒤에 거 다 치우고 예, 근사값으로 9.8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예, 여기 시간 t에서의 요 위치, 공의 위치 이만큼 거리 s 그 값은 4.9 t제곱 이렇게 표현되지요. 그렇죠? 예,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s라는 것은 예, 이 공의 위치를 표현하는 위치 함수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5초 후의 속도라는 것은 미분계수를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bt를 계산을 합니다. bt는 f't고요. 그렇죠? f't는 정의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시간 t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그렇죠? 자, 그렇다면 ft 플러스 h는 여기 변수 t를 t 플러스 h로 바꿔주면 되니까 여기 t가 t 플러스 h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4.9 t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ft는 식 그대로 가지고 와서 4.9 t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분자를 계산합니다. 4.9 묶어내고요. t 플러스 h 제곱에서 t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t 플러스 h 제곱을 전개할 때 t 제곱만 치우고 남는 걸 쓰면 되겠죠? 남는 게 2th 플러스 h 제곱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h 묶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해서 h를 묶어냈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여기 4.9h에 남는 거 여기 첫 번째 항은 2t죠? 두 번째 항은 h 제곱이었으니까 h를 묶어내면 h가 남았죠. 해서 2t 플러스 h. 그렇죠? 그럼 묶어낸 h하고 여기 분모에 있던 h하고 약분돼서 사라졌어요. 남는 것의 극한이죠. 남는 것은 4.9 곱하기 2t 플러스 h. 이곳에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 이제 계산할 수 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라고 썼으니까 극한의 변수는 h고요. 여기 t는 문자로 표현됐지만 상수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상수 취급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h는 0으로 갈 거고 남는 것은 4.9 곱하기 2t가 되겠죠. 4.9에 2 곱하면 9.8이니까 이 값은 9.8t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시간 t에서의 속도를 계산했어요. 시간 t에서의 속도라는 것이 9.8t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습니다. 5초 후의 공의 속도라는 것은 t가 5일 때 값이죠. 예, v 5를 계산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 t 자리에 5를 대입했으니까 9.8 곱하기 5가 되겠고요. 9.8에 5를 곱하면 49가 됩니다. 그러니까 5초 후에 공의 속도는 49m/s 이렇게 되겠죠. 예, 거리 단위는 미터였고 시간에 단위는 초였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또 풀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 S라는 이 거리가 450m 되는 탑에서 떨어뜨린 거니까 S가 450 이렇게 되는 순간에 S가 450m가 되는 순간에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S의 값은 우리가 식으로 4.9t제곱하고 계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4.9t제곱이 450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식을 풀어서 t를 계산하면 되겠어요. 4.9로 나눠주고 t제곱, 제곱을 없애려고 하니까 루트를 취할 텐데, 제곱을 없애면서 루트를 취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지요. 하지만 시간, 이건 0 이상인 값을 계산할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는 필요 없죠. 그래서 플러스 루트만 취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4.9로 나눠주고 450을 그리고 루트를 씌우면 t는 루트 4.9분의 450 이렇게 되겠네요. 이 시간에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간의 속도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v 루트 4.9분의 450 됐지요. 그런데 시간 t에서의 속도를 앞에서 역시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시간 t에서의 속도 vt는 9.8t였어요. 9.8하고 그 시간을 곱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4.9분의 450 여기에서의 속도는 9.8하고 시간 루트 4.9분의 450 이 값을 계산해서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이걸 계산기로 계산하면 근사값으로 대략 94 정도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의 속도는 공의 속도는 대략 94m/s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미분계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용어를 다 기억하시고요. 미분계수, A에서의 미분계수, A에서의 변화율, A에서의 속도 또는 A에서의 도함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다 같은 값이다. 기호로는 F'A라고 쓴다. 그렇죠? 그리고 정의, 극한으로 정의된 그 두 개 극한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편의에 따라서 쓸 수 있게. 해서 극한의 변수를 h로 표현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쓰면 되고요. 변수를 그 함수의 독립변수 그걸 맞춰서 x면 x, t면 t 똑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x라고 맞췄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다. 이렇게 두 가지 극한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